안녕하세요. 클로커스 장현덕 컨설턴트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하여 디지털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이 비즈니스의 성공과 실패를 저하게 되었는데요.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구축 시간을 단축시켜 좀 더 효율적인 비즈니스를 도와드리고자 이번 세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젠다를 보시면 우선 컨테이너와 도커 그리고 쿠버네티스에 대해 살펴본 후 AKS가 무엇이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사용 시 어떠한 이점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모에서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쿠버네티스를 클러스터를 만들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테이너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저희가 아는 컨테이너는 상품을 유통하기 위해 컨테이너 내부 구조를 상품에 맞는 환경으로 조성합니다. 이렇게 상품을 잘 유통시킬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컨테이너 역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상품을 잘 동작시키기 위해 라이브러리와 종속된 플랫폼으로 내부 환경을 구성합니다. 컨테이너는 하드웨어 위에 물리적 자원을 관리하는 커널 공간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사용자 공간으로 나뉘며 사용자 공간을 여러 개로 나누어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용자 프로세스를 정리하여 분리한 사용자 공간이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는 기존 환경에서부터 가상 머신 환경, 컨테이너 환경으로 소프트웨어 운영 플랫폼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대용량의 베어메탈에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영해야 하는 플랫폼들이 많아지면서 하이퍼바이저의 가상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개의 가상 머신을 만들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가상 머신 OS 위에 올려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 스케일 인아웃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대해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OS 커널에서 직접 실행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 환경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컨테이너를 이용한 도커라는 플랫폼이 등장하였는데요. 도커 이미지를 보시면 배 위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것과 같이 고래 위에 컨테이너들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도커는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로 사용하기 쉽고 빠르게 구축과 배포 그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솔루션입니다. 2014년도에 오픈소스로 출시하였고 고온으로 개발되었으며 리눅스, 윈도우, 맥OS 뿐만 아니라 애저를 포함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도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커는 이미지 및 컨테이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정된 값을 이미지로 구성하여 컨테이너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성해 놓은 이미지를 통해 동일한 환경에서도 쉽고 빠르게 재현이 가능하며 기존 하이퍼바이저 엔진과 달리 도커 엔진을 사용하여 게스트 OS 없이 실행 가능하고 보다 빠르게 배포 확장이 가능합니다. 도커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환경에서 운영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을 독립된 환경에서 사용하여 OS를 실행하지 않고도 모든 프로세스들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용량으로 배포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리눅스, 윈도우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가상머신과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게스트 OS에 대한 OS 라이센스 구입 비용과 유지보수 관리 등에 대한 기타 비용들을 줄일 수 있어 운영비 절감 효과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놀리스 환경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트렌드가 변화되고 컨테이너 사용량이 증가되면서 다수의 컨테이너 실행을 관리 조율하는 방안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러한 확장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기술이 생겨났는데요. 오케스트레이션이라 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오케스트라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음악에서 말하는 오케스트레이션은 연주를 위해 작곡하는 기법을 말하는데 이렇게 수많은 컨테이너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은 애플리케이션을 잘 배치시켜 컨테이너의 배포와 확장 관리를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배포된 컨테이너의 수를 동적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최신 버전의 서비스가 릴리즈되면 배포된 모든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들을 오케스트레이션하는 오케스트레이터 중 하나가 바로 쿠버네티스입니다.
쿠버네티스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픈소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입니다. 쿠버네티스 로고를 보시게 되면 배의 키 모양처럼 생긴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컨테이너가 배에 실려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잘 항해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는가를 상징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처음 시작하였고 2015년도에 CNCF 재단을 설립하여 쿠버네티스를 기부하였습니다. 도커와 마찬가지로 고언어로 작성되었으며 온프라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등 다양한 환경에서 구축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여러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이 표준이 되었으며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한 운영체제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호스트 머신을 클러스터화한 구조를 띠는데 클러스터를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로 컨트롤 플레인이라고도 불리는 마스터노드와 컨테이너가 배포되는 워커노드가 있습니다. 마스터노드는 API 서버, 스케줄러, 컨트롤러, 매니저, etcd라는 컴포넌트들을 오케스트레이트하며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쿠버네티스 프로세스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커노드는 하나의 가상 머신이나 베어메탈로 생각하시면 되며 이 워커노드에 컨테이너를 배치시키게 됩니다. 쿠블렛, 쿠브록시, 컨테이너 런타임, 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컨테이너가 배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노드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은 오른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컨테이너가 띄워지기까지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쿠블렛이나 대시보드 등을 통해 마스터노드의 REST API 서버로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API 서버는 etcd 정보를 확인하고 가져와서 스케줄러에게 정보를 보내고 스케줄러는 워커노드의 상태와 배포 상태를 결정한 후 API 서버에게 응답을 보냅니다. 그러면 API 서버는 정보를 가지고 해당 워커노드의 쿠블렛 데몬으로 요청을 보낸 다음 도커 플랫폼을 통해 파드를 생성하여 컨테이너를 띄워줍니다. 쿠베 프록시를 통해 파드를 외부와도 오픈시켜 줄 수 있으며 컨트롤 매니저를 통해 노드의 자원 변화 시 변경된 사항을 API 서버로 보낸 후 스케줄러를 통해 필요한 노드의 자원만큼 할당해 줍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보이시는 클라우드 매니저가 바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쿠버네티스는 어느 워크로드에 컨테이너를 올릴 것인가에 대한 스케줄링을 해주며 새로운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시 파드를 서비스 중단 없이 차례대로 띄워주며 만약 이전 버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시 롤백 할 수도 있습니다. CI 워크로드와 같은 배치성 작업 또한 지원하며 리소스 사용량에 따라 자동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스케일링 해줍니다. 또한 설정 정보나 비밀 정보 등을 저장하고 관리해주며 문제가 발생했을 시 서비스를 자동으로 살려주는 셀프 힐링 기능도 있습니다. 각 노드의 컴포넌트가 컨테이너를 잘 찾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디스커버리 기능과 클러스터 내의 트래픽을 로드 밸런싱 해주며 로컬과 외부 저장소에도 컨테이너를 마운트하여 스토리지를 자동으로 할당해줍니다. 이런 많은 기능들 외에도 여러 가지 배포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는 쿠버네티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AKS라고도 하는 이 서비스는 쿠버네티스 파스 솔루션으로 컨테이너 기반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저 클라우드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 공급업체 중 가장 많은 리전에서 클라우드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글로벌 접근성이 좋습니다. 또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애저의 수많은 서비스들과 연동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저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쿠버네티스 인프라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고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가 개발과 컨테이너화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애저 클라우드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서비스 이용 시 인프라를 자동화할 수 있고 서버리스 환경에서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쿠버네티스에 대한 버전 관리나 업그레이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컨테이너화된 앱 개발이나 CI/CD 워크플로우를 위한 GitHub 액션과 애저 데브옵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안, 거버넌스, 인증이나 액세스 관리, 모니터링 등 쿠버네티스를 클라우드상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온프라미스의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앱을 개발해서 배포할 때 쿠버네티스 인프라를 운영하고 구축하면서 모든 컴포넌트들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배포하려고 쿠버네티스를 사용했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애저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러한 시간적 소모를 덜어드리고자 컨트롤 플레인과 워크노드의 통합적인 프로비저닝까지 매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하는지 의문점이 생기실 건데요. 바로 컨테이너화된 앱 개발과 CI/CD에 대한 배포에 대해서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고 문제 발생 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많이 소모하였습니다. 하지만 애저 클라우드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클러스터 업그레이드, OS 패치, 스케일링, 로깅과 모니터링에 대해 모두 관리하고 있어 업무 책임에 대한 범위를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는 애저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서버리스 환경으로 제공하여 컴퓨팅 리소스를 빠르게 프로비저닝 할 수도 있고 또 애저 가용성 영역을 사용하면 쿠버네티스 API 서버의 작동 시간을 다음과 같이 보장해 줍니다. 스케일링 작업 시 VMSS를 통해 자동으로 노드와 파드를 스케일링 해주며 문제 발생 시 오토 힐링 기능을 통해 안전하게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릴리즈 버전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그에 맞춰 AKS도 빠르게 버전업 되고 있으며 업데이트와 패치가 자동으로 이루어져 관리 범위를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GPU도 지원하며 API 서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로깅 기능도 제공합니다. 또 GitHub 액션이나 애저 데브옵스와도 연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드웨어와 컨트롤 플레인, 즉 마스터노드에 대한 추가 비용이 없어 사용된 가상 머신과 연결된 스토리지, 네트워킹, 리소스에 대해서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쿠버네티스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바로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입니다.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의 기능 몇 가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6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에서는 기본 네트워킹 옵션인 쿠버넷과 고급 네트워킹 옵션인 애저 CNI를 통해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쿠버넷은 파드가 해당 네트워크와 직접 통신할 수가 없어 노드의 IP로 NAT 처리하여 연결된 네트워크와 통신을 하는데 이때 UDR로 라우팅을 컨트롤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저 CNI는 서버넷 대역에서 IP를 할당받다 보니 파드 추가 시 IP 주소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파드의 IP로 직접 해당 네트워크와 통신할 수 있어 트래픽 속도가 빠르고 여러가지 고급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리지 볼륨 옵션은 애저 디스크와 애저 파일즈 두 가지를 지원하는데요. 애저 디스크는 단일 파드와 연결할 때 사용하고 애저 파일즈는 여러 노드와 파드 간의 데이터 공유 시에 사용합니다. 리소스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며 애저 디스크나 애저 파일즈 모드, HDD와 SSD 디스크를 제공해주는데 프로덕션 및 개발 환경에서는 주로 SS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KS에 애저 AD를 연동하게 되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사용자 및 사용자 그룹 아이디를 기반으로 액세스할 수 있으며 알백을 통해 쿠버네티스 리소스와 네임스페이스에 대해 누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역할 기반으로 액세스를 제어하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애저 팔러시를 통해 파드 레벨에서의 보안과 네트워크 통신 등에 대한 정책 부분도 여러 기능과 함께 연계되어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애저 시큐리티 센터를 통해 클러스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식별된 위협에 대해 탐지하고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간의 통신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애저 프라이빗 링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컨테이너용 애저 모니터는 컨테이너 인사이트라고 하는데요. AKS, AKS 엔진, ACI, 애저 스택 또는 온프레미스 환경을 활용하여 애저에서 호스팅되는 자체 관리형 클러스터를 지원합니다.
컨테이너 인사이트는 매트릭 API를 통해 컨트롤러나 노드 그리고 컨테이너 메모리 프로세스 등을 수집하여 퍼포먼스를 시각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또 노드나 컨테이너의 하드웨어 리소스 사용률을 이 인각값을 초과하는 경우 알람을 구성하여 경고를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설명드릴 가상 노드는 인프라 타입 위에 VM 위에 설치하는데 노드를 플로우 관리해 놓고 급하게 컨테이너를 띄우고 싶을 시 AKS와 연동시켜 서브리스 형식으로 가장 빠르게 버스팅해주는 기능입니다. 애저 컨테이너 인스턴스 내부에 파드를 빠르게 프로비저닝 할 수 있으며 애저 CNI를 사용하는 클러스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마운트 시 애저 디스크는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대신 애저 파일즈를 통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KS의 파드는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개발의 편의성을 위해 애저 데브옵스나 GitHub 액션을 통해 CI/CD를 구성할 수도 있고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업로드한 이미지로 프라이빗 환경에서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커 오버는 퍼블릭 이미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AKS를 활용하면 배포 방식에 따라 다양한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요. 데모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클라우드에서 GitHub 액션을 사용하여 AKS의 애플리케이션을 띄우는 워크플로우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워크플로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코드를 GitHub의 마스터 브랜치로 푸시하게 되면 GitHub 액션을 통해 자동으로 스크립트가 돌아가게 됩니다. 파이프라인을 두 단계를 거쳐 실행하며 첫 번째 스텝으로는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의 인증을 거쳐 테라폼 템플릿을 사용하여 애저 클라우드의 인프라 리소스들을 프로비저닝 합니다. 다음 스텝이 트리거되어 도커로 이미지를 빌드하고 애저 AD를 인증을 받아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로 이미지를 푸시한 후 최신 버전으로 태깅하고 해당 AKS의 애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합니다. 키값을 저장할 애저 키볼트와 테라폼 TF 스테이트 파일을 저장할 애저 스토리지 계정은 사전에 구성하였으며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할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생성할 것입니다. 자동으로 생성할 AKS 클러스터는 VMSS 노드 3개와 CNI 네트워킹 옵션을 사용하여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구성을 살펴보시면 우선 배포할 리소스 그룹은 AKS 데모 리소스 그룹과 AKS 데모 노드 리소스 그룹입니다. 데모 리소스 그룹에는 AKS ACR, 로그 어널리틱스 리소스, 그리고 데모 노드 리소스 그룹에는 VMSS 노드 리소스가 생성됩니다. 사전에 생성한 AKS 데모 리소스 시큐리티 그룹에는 애저 키볼트와 스토리지 계정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애저 키볼트에는 데모에 필요한 인증키가 저장되어 있으며 애저 스토리지 계정에는 테라폼 TF 스테이트 파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키볼트와 스토리지 계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키볼트의 비밀 블레이드로 들어가 보시면 데모에 사용될 키값이 모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계정의 컨테이너에 들어가 보면 데모나 현재 TF 스테이트 파일이 저장되어 있지만 파이프라인이 실행되면 TF 스테이트 파일이 생성되어 저장됩니다. 그리고 테라폼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테라폼 CLI로 진행됩니다. AKS TF 파일에는 생성할 리소스 VNet AKS ACR 로그 어널리틱스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으며 VM 크기와 VMSS 타입의 노드 3개를 생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버전은 현재 권장하는 1.20.7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엔드 TF 파일에는 TF 스테이트를 저장할 애저 스토리지 계정을 백엔드로 구성하였고 데이터 소스 파일에는 포탈에서 보여드린 애저 키볼트의 인증값을 참조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소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보팅 앱을 사용할 것이고 AKS 클러스터에는 보트 백과 서비스, 보트 프론트와 서비스로 컨테이너들이 2개의 파드로 배포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트 백과 서비스, 보트 프론트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모에서 사용할 앱소스와 AKS에 수동으로 배포되는 튜토리얼은 다음 URL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GitHub으로 소스를 푸시하여 GitHub 액션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GitHub 레포로 정상적으로 소스가 푸시되었고 액션 탭에서 파이프라인이 구동 중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라폼 IAC를 통해서 인프라와 AKS 클러스터를 배포하고 보팅 앱이 트리거되어 애플리케이션을 클러스터에 배포할 것입니다. 진행 사항에 대해 보시면 GitHub의 소스를 체크받아서 테라폼 CLI를 설치하고 초기화하여 문법을 검사한 다음 테라폼 플랜 어플라이를 통해 리소스를 배포합니다. 시간 관계상 실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보팅 앱이 트리거되어 구성되고 있는데요. 소스 체크아웃을 받고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로그인하여 도커를 빌드하고 푸시한 다음 AKS를 세팅하고 데모 네임스페이스를 만든 다음 보팅 앱을 배포합니다. 배포가 완료되었고 확인해 보면 약 8분 만에 모든 과정들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포탈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토리지 계정에 tf state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계정을 선택하여 컨테이너를 선택하면 tf state 파일이 잘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리소스 그룹으로 가면 AKS 데모 리소스 그룹과 AKS 노드 리소스 그룹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잘 푸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ACR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지토리에 들어가 보시면 푸시한 프론트 이미지와 백 이미지 두 개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최신 버전으로 태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KS 클러스터로 들어가면 쿠버네티스 버전과 노드 크기 그리고 애저 CNI로 프로비저닝 된 것과 노드 풀에 노드 3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포된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비스 및 수신 블레이드에서 보트 프론트 퍼블릭 IP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팅 앱이 실행 중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살펴보시면 모니터링 블레이드는 크게 인사이트 경고, 매트릭, 진단 설정, 로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사이트는 매트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노드 CPU 사용률이나 파드 노드의 개수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 있으며 노드 탭에서 컨테이너 정보 등에 대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워크북을 보시면 좀 더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권장 경고를 선택하여 경고 규칙을 활성화하면 디스크가 일정량으로 높아졌거나 네트워크 트래핑이 많아졌을 때 알람을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경고 블레이드에서는 인사이트에서 활성화한 경고에 대해 살펴보실 수도 있으며 매트릭 블레이드에서는 네임스페이스의 노드나 파드 정보 등에 대한 매트릭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진단 설정에서 진단 설정 추가를 선택하시면 마스터 노드에 대한 로고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받고 싶은 로그를 선택한 후 저장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노드나 파드 스케일링 시 AKS get 크리덴셜로 AKS 클러스터에 접속해서 kubectl로 노드나 파드를 스케일링 할 수도 있지만 포탈상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노드 스케일링은 노드 풀 블레이드의 해당 노드를 선택한 후 노드 풀 스케일링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수동 또는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파드 스케일링은 워커로드 블레이드에서 해당 디플로이를 선택한 후 야물 파일을 클릭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이 카운트를 3으로 입력하여 저장한 후 변경 내용 확인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저장하면 3개의 파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파드가 생성되고 있으며 다시 새로 고침을 누르면 3개의 파드가 정상적으로 올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컨테이너와 도커 그리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등장과 쿠버네티스 플랫폼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클라우드에서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는 어떠한 이점들과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GitHub 액션과 테라폼을 사용하여 AKS를 생성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여 스케일링과 모니터링에 대한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렸는데요. 최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의 전환이 떠오르면서 기존의 시스템 환경에서 클라우드상의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빠른 디지털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산업에 맞는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해 애저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으로 저희 클로커스에서는 2021년 초에 니우스 재단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재단인 CNCF에서 인증하는 KCSP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KCSP는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기업에게 부여되는 인증인데요.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클라우드 전문 기업인 클로커스가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고객의 니즈에 맞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